안녕하세요. 포토그래퍼 앨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니콘 FM2를 지금 들고 있죠. 하지만 니콘 FM2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라이카 MP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먼저 니콘을 들었습니다. 왜 제가 니콘을 들었는지 이제 곧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제 광고를 하나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광고는 11월 달 라이카 M 워크샵은 이 라이카 카메라를 이용해서 필름 사진을 찍는 방법과 그리고 필름 카메라로 인물 사진을 찍을 때의 그런 팁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커리큘럼을 가지고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필름 카메라로 가족이든 친지든 또는 뭐 상업 사진을 하는데 디지털로는 인물 사진을 편하게 찍어봤지만 필름 카메라로는 인물 사진을 어떻게 찍는지 처음 이제 시작해서 좀 고민이 많다라고 하면 이번 워크숍을 통해서 다양한 테크닉도 한번 배우고 그걸 적용해서 예쁜 사진을 한번 얻어보시길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본 내용으로 넘어갈까요? 보통 필름 카메라에 입문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결정하는 것이 아마 RF 방식이냐 아니면은 SLR 방식이냐를 결정하시게 될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컴팩트한 카메라 포인트 앤 슛을 찍는다고 하면 뭐 이런 결정을 할 필요도 없겠죠. 좀 진지하게 기계식 필름 카메라를 찍는다고 하면 선택지가 SLR 방식과 그 다음에 이런 라이카 MP 계열의 이런 RF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둘 중에서 내가 선호하는 방식이 어느 건지는 사실 타인의 설명을 들어봐도 알기가 되게 어려운데요. 일단 제 경험에 비추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SLR 방식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SLR 방식은 그냥 이렇게 화면을 보고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그대로 이 화면에 보이는 프레임 전체에서 보이는 그대로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찍으시면 돼요. 바꿔 말하면 이거에 뭐 적응하고 말고 할 필요가 없이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라이카로 찍는다고 하면 처음에는 초점에 대해서 적응하는 그런 타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찍는다고 하면 이 초점 레버를 움직이면서 눈에 선명하게 보이는 걸 찍는 게 아니라 두 개의 상이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는데요. 그 중에 상이 겹칠 때를 초점이 맞았다고 해서 이렇게 찍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라이카 M10부터 시작해서 라이카 M 시스템, 그러니까 이 레인지 파인더 이중상을 합쳐서 초점을 맞추는 이런 이 초점 방식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지금 제가 이 상태를 찍는다고 하면 거의 이 상태에서 이렇게 찰칵 이렇게 하고 사진을 찍을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찍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제가 SLR 방식을 찍는다고 하면 이렇게 돌리면서 초점을 맞추는데 지금 이제 선명히 맞았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앞뒤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진짜 선명하게 맞은 건가? 이렇게 고민을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SLR 방식은 선명하게 초점을 맞춘 것 같은데 의외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초점이 나간 사진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제가 이 조리개 값을 뭐 5.6 이런 식으로 이제 조여서 찍는다고 하면 좀 덜 하겠죠. 근데 조리개 값을 1.4까지 최대 개방한다고 하면 이렇게 찍으실 때 초점 스트레스가 훨씬 더 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촬영하게 되면은 찍을 때마다 대부분은 초점 맞지만 찍을 때마다 약간의 스트레스가 생깁니다. 이게 또 초점이 맞을까? 이게 진짜 잘 나왔을까? 이런 생각을 늘 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SLR 방식은 이 초점이 처음에는 직관적으로 적응할 수 있어서 오히려 입문하기는 쉽지만 나중에 얘를 상업 촬영할 때 이렇게 촬영할 때 초점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상당히 조금 헷갈릴 수 있다. 이런 점이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그런 조언입니다. 반면에 얘의 장점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제가 앞으로 다가섰죠. 요 정도가 지금 최소 초점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리가 대충 정확히 재보지는 않았지만 한 20cm 정도 거리가 되는데요. 반면에 라이카는 이렇게 최소 초점으로 제가 맞춰 놓고 다가서면 여기가 최소 초점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 70cm의 거리와 SLR 방식의 대략 20cm의 거리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앉은 자리에서 음식 사진을 이렇게 찍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라이카로 찍는다고 하면 여기 테이블이 있다라고 하면 앉은 자리에서는 사진을 못 찍고 이렇게 일어나서 찍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앉은 자리에서 찍는다고 하면 이렇게 이제 보통 SLR 같은 경우에는 찍을 수 있는데 얘를 라이카로 하면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찍으셔야 됩니다. 이런 차이점을 좀 이해하고 계시면 내가 어떤 목적으로 사진을 찍을 건지에 따라서 SLR 방식과 이제 RF 방식의 차이점이 좀 나뉘기도 하겠죠. 그래서 필름 카메라는 어차피 ISO도 고정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찍을 수 있는 상황이 고정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SLR 방식이냐 RF 방식이냐에 따라서 최소 초점 거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나의 촬영 스타일이 이렇게 근접해서 찍을 것이냐 아니면 이 정도 거리에서도 충분히 찍을 수 있느냐. 필름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과 달리 전체 프레임에서 나온 걸 크롭해서 사용하기에는 그게 너무 아깝기도 하고 원래 스캔의 레졸루션에 따라서 손실되는 게 너무 클 수도 있기 때문에 나의 그 촬영 스타일을 이렇게 근접해서 찍는 거냐 아니면은 이렇게 멀어져서 찍는 거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그런 촬영 그 카메라 선택이 처음부터 달라져야 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이카 카메라, 필름 카메라에 특히 제가 사용하는 MP의 장점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MP 같은 경우에는 이 뷰파인더가 그냥 M11이나 M10을 사용하는 것처럼 굉장히 시원합니다. 반면에 제가 갖고 있는 M6 올드 버전, 신형 복각 버전 말고요. 올드 버전만 하더라도 얘로 촬영할 때 이 경우에 따라서 파인더가 좀 더 선명했으면 또는 이렇게 지금 저기서 제가 조명을 쏘고 있는데요. 조명을 향해서 이렇게 바라보면은 이중상 합치 영역에 화이트홀이 생겨서 초점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를 볼 수 없는 순간이 순식간에 생기기도 합니다. 물론 요령이 생겨서 그 옆에를 살짝 해서 초점을 맞춘 다음에 다시 살짝 옮겨서 찍는 그런 요령을 발휘할 수도 있지만 얘는 MP는 그런 요령을 발휘할 필요도 없이 그냥 이렇게 편리하게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이카 필름 카메라 vs 여기에 SLR 필름 카메라를 굳이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라이카는 아까 이중상 합치에 한번 익숙해지기만 하면 어떤 순간이든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찰칵찰칵 찍을 수가 있습니다. SLR은 이렇게 초점을 맞추면서 선명해졌는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고 선명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다시 재촬영해야 되겠죠. 근데 그걸 필름이기 때문에 바로 알 수 없기 때문에 현상한 뒤에 서프라이즈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게 SLR의 약간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얘는 어떤 경우에도 이중상합체에 익숙해지면 정확히 초점을 맞추고 찰칵 찍으면 그 결과를 그대로 신뢰하셔도 되고 실제 제가 커머셜 촬영, 이제 상업 촬영을 할 때도 이 결과를 그대로 신뢰하고 찍다 보니까 필름 카메라를 쓸 때뿐만 아니라 라이카 M11 또는 M10 시절부터 후면 LCD를 끄고 상업 촬영을 한 뒤에도 프리뷰를 보지 않고 확신을 갖고 촬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기기를 신뢰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촬영 능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좀 상업 촬영 하신다라고 하면 더더욱 저는 라이카 MP나 M6 그런 카메라를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M3 등
더 올드 버전도 있지만 이 외장 노출계를 끼고 사용하는 카메라는 아무래도 순발력이 좀 떨어지고, 뭐 취미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필름 카메라는 노출이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정확한 노출계를 가지고 노출을 염두에 두고 사진을 찍으시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라이카의 레인지 파인더 개념의 필름 카메라 vs 이런 SLR 방식의 필름 카메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라이카 필름 카메라에 대해서 좀 더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